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남구을은 재선 현역 의원에 맞서 3명의 야당과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유가 속에 가짜 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울주군 지역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18회 울산 고래축제가 다음 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장생포와 태화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겠고 곳에 따라 최고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온은 포근해 아침 최저 14.4도, 낮 최고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비가 그치고 나면 쌀쌀해져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표정을 선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각 정당의 로고송이 울려 퍼졌고 유니폼을 맞춰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울산 지역 총선 후보 21명은 이른 새벽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13일간의 유세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합동 출정식을 갖고 한미 FTA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약속했고 안보를 중시하는 실천 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울산을 과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친북 좌파 세력에게 맡기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면 민주통합당은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이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초래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을 통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 차원의 별도 출정식 없이 4개 지역구별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며 친서민 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기존 정치권에 등 돌린 유권자들의 틈새를 공략하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여권의 노무현 세력 부활 경계론과 야권의 MB정권 심판론이 선거운동 초반을 달구며 본격적인 유세전이 시작됐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 후보를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남구을입니다. 남구을은 새누리당 후보가 3선 고지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는 지난 8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머슴과 일꾼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3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한 결과 국감 우수연상을 7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뽑아주시면 검증을 받은 힘있는 3선 의원으로서 울산 시민들의 자부심을 드높이겠습니다. 지난 17대와 18대 총선에서 김기현 후보에게 연거푸 고배를 마신 야권 단일 후보, 통합진보당의 김진석 후보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소력한다는 각오입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 많이 힘드셨죠?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당 단일 후보 김진석이 있습니다. 서민의 편이 되겠습니다. 진짜 진보 정치를 내건 진보신당 권진애 후보는 사회적 약자층 보호를,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홍원현 후보는 기득 정치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고 이번 선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진보하고 가짜 진보를 판가름하는 4월 10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유일한 노동자 후보 기호 6번 권진애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당리당략 싸움에 국민 고통만 주는 정당 정치,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무소속 국민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번 남구울 선거는 권진의 허원현 후보가 각각 진보와 보수층 표를 얼마만큼 잠식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선 성공으로 남구 을 지역이 보수의 텃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지, 진보와 무소속의 바람이 텃밭가리에 성공할지 이번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 지역본부는 울산의 4.11 총선 후보자 21명에게 공직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정책 질의서에는 공무원 정치 자유 보장과 공무원 해고자 복직, 공직사회 부정부패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선거 전에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주군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외곽의 한 주유소. 간이 사무실에 이중 밸브를 설치해 경유를 넣는 차에 동유를 섞어놨다 적발돼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기름 바꿔치기로 이름만 경유지 실제로는 리터당 400원에서 500원이나 싼 등유를 95%나 섞기도 했습니다. 이 업소는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불법적인 판매를 하다 또다시 20일 만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 소개를 받다가 들어간 사람이 그리 행사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몰랐지. 울주군의 또 다른 주유소는 경유에 동유를 5% 섞었다가 적발돼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을 안 하는 탱크인데 이제 거기는 저건 동료를 이제 조금 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 시료를 떠가는데 유사 석유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울산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6곳에 이어 올 들어 벌써 4곳. 대부분 울주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가짜 석유를 팔면 들통날 가능성이 높지만 외곽 지역은 대부분 뜨내기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울산 외곽 지역에 유사 석유 판매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이용 시에는 유가 석유 제품 판매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처럼 양심불량 주유소가 늘어나자 석유품질관리원은 가짜 석유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은 차량 연비나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면 가짜 석유일 가능성이 있다며 오피넷 사이트를 통해 적발된 주유소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의 확산으로 올해 울산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이 같은 우려가 말끔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동차 수출 선적이 한창입니다. 이 자동차 운반선에 들어가는 차량은 모두 5,000대.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대미 수출 물량은 한 달 평균 이 같은 선박에 4대 분량을 조금 넘는 2만 2천 대였습니다. 그러다 1월 2만 1,000대로 주춤하다가 2월 들어 3만 1,000대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2대가 더 투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울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가 늘어난 85억 2천만 달러. 선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배 이상 늘었으며 무역 수지도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우려와 달리 유럽발 재정 위기가 진정세를 보이고 앵고 속에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은 회복세를 보인 길로 합니다. 3월 15일부터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됐기 때문에 울산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 불안의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한미,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방향으로 친환경 가족 테마파크와 자동차 테마파크가 제시됐습니다.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독일 최고의 자동차 도시 슈투트가르트의 벤츠 박물관. 벤츠는 물론
120년 독일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매년 수십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방향으로 이 같은 자동차 테마파크가 제시됐습니다. 자동차 전시장과 출고센터, 어린이 자동차 경기장 등이 핵심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친환경 가족 테마파크도 좋은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레포츠파크와 어린이 테마파크, 뮤지컬 전용 극장 등이 주요 시설입니다. 지금 울산역이 위치한 부분은 도심 외곽에 원양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는 2,806억 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며 오는 11월까지 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동남권 중심지로서의 발돋움과 우리시 지역 내에서는 서부권 지역에서의 개발과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 1년 만에 하루 11,000여 명이 이용하며 전국 5대 역으로 성장한 울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핵심인 복합환승센터의 성패는 이제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할 사업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의 여파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은 당초 다음 달 말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고리 1호기 정전 사고와 한수원의 은폐 시도가 드러나면서 주민 반대와 감사원의 감사로 공청회가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허가와 실시 계획 승인 등 원전 건설 절차가 늦어져 오는 2018년과 2019년으로 예정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1년 용현 하수 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 숨진 박영웅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씨 유족에게 의사자 보상금으로 1억 2,8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1년 8월 당시 22살이던 박 씨는 용현 하수 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을 구출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와 폐수를 흡입해 숨졌습니다. 동원 개발이 올 들어 지역에서 처음으로 혁신도시 2차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인근에 들어서는 동원 로얄 듀크 2차는 단일 면적 84제곱미터에 652세대로 2014년 말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구청은 동원 로얄 듀크에 대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821만 4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울산에 배치된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의 66%에 불과해서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울산의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565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는 372명밖에 되지 않아 193명이나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2,259명 가운데 718명이 통합학급에 배치돼 특수교사가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8회 울산 고래축제가 다음 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장생포와 태화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반구대 암각화를 모티브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선사체험촌, 고래 퍼레이드 등이 펼쳐지며 우산길 만들기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내일 저녁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진행되는 지구를 위한 소등 행사에 울산시청과 5개 구군청사 그리고 태화강 심리대학교가 참여해서 조명을 끌 예정입니다. 민간에서는 남구 달동 현대 3차 아파트와 북구 화봉동 대우 아파트 등 5개 아파트 단지가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